짜잔! 내가 돌아왔다. 안녕하십니까, 두유성형외과 김정민 원장입니다. 반드시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형을 하러 오시면 항상 물어보는 게 왜 성형수술을 하고 싶은가요? 입니다. 환자분들이 보통 큰 인상의 변화 없이 얇은 쌍꺼풀만 원하거나 또 큰 쌍꺼풀만 원하시는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만 하셔도 되고, 이왕에 내가 쌍꺼풀 수술을 하는데 조금 더 뚜렷하고 시원한 인상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눈매 교정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몽고주름 때문에 앞쪽이 좀 답답해 보이거나 라인을 조금 시원하게 뻗어나가게 하고 싶은데 앞쪽에 주름이 생기는 경우는 앞트임을 같이 하시면 되고요. 뒤쪽 같은 경우 뒤쪽이 너무 눈꼬리가 올라가 있거나 뒤쪽이 좀 답답하다, 그럴 경우는 뒤트임이나 밑트임을 같이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크고 시원한 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 성형도 되도록 눈이 커지고 시원하게 보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본인의 어떤 골격 안에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뒷트임과 밑트임을 예를 들게 되면 골격이 큰데 뭔가 가려져서 좀 작아 보이는 눈을 가지신 분하고요, 눈이 약간 돌출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트임 효과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골격이 좀 작거나 안구가 들어가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수술을 하면 비록 골격이 좀 작고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환자분들은 어느 정도 인상의 변화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수술을 했더라도 흉터나 조직의 상태가 적당하다면 재수술이 가능하고, 한 번의 수술을 받았더라도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윗트임과 눈매 교정은 전혀 다른 수술입니다. 목표 자체가 다르고요. 눈의 앞쪽, 위쪽을 피부가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윗트임이고, 눈매 교정은 눈 뜨는 근육의 힘을 보강을 해줘서 눈을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 뜨는 힘이 약한 사람이 쌍꺼풀 수술만 했다면 아무리 윗트임을 하더라도 뚜렷한 인상을 가지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럴 때는 눈매 교정을 같이 해줘야지 뚜렷한 인상이 될 것입니다. 작은 눈을 키우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가 커지려면 쌍꺼풀 수술과 눈매 교정을 하면 되고, 앞으로는 앞트임, 뒤로는 뒤트임, 밑트임, 이렇게 하면 이제 사방이 커지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성형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다 한다고 또 다 이쁘고 자연스러운 건 아닙니다. 작은 눈인데도 피부가 얇을 수도 있고 두꺼울 수도 있고, 몽고주름이 심한데 피부가 늘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정확하게 고려해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배관이라고 하죠. 안구에 흰자가 좀 노출이 많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눈의 앞쪽, 아래, 바깥쪽이 이렇게 조금 보이게 되면 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눈이 커지기 위해서 뒤트임이나 밑트임을 해주게 되면은 흰자가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권유하지 않는 편입니다. 넣어도 됩니다. 단순히 쌍꺼풀 수술만 한 경우보다 눈이 커지는 수술, 눈매 교정이나 트임을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눈이 커진 만큼 그동안 가려져 있던 안구가 노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감한 분들은 일시적으로 눈이 뻑뻑하거나 눈물이 난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몸이 적응하면 좋아지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좋아지는 동안 인공 눈물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쌍꺼풀 수술을 할 때 쌍꺼풀을 얇게 좀 크게 하는 것처럼 눈매 교정도 조금 할 때 있고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눈을 어느 정도 잘 뜨는 사람이 조금 더 뚜렷하게 되고 싶다, 그러면 눈매 교정을 조금만 해도 될 것이고, 눈 뜨는 힘이 약한 사람 같은 경우는 눈매 교정을 많이 해야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술 방법을 결정하면 잘 풀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피부가 좀 얇거나 쌍꺼풀을 너무 크게 하지 않거나 눈매 교정을 좀 적당히만 해도 될 것 같은 분들은 비절개 눈매 교정을 권유하는 편이고, 눈매 교정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 그러면 절개 눈매 교정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누가 비절개 눈매 교정이 안 좋다고 이렇게 물어봤나 보네요.
예전에 쌍꺼풀 수술을 절개로만 하다가 매몰법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테크닉들이 발전하면서 환자분들의 부담이 줄어들었죠. 회복도 빠르고 자국도 덜 남고. 하지만 매몰을 하고 싶은데 또 눈매 교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또 다시 절개를 해야만 했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는 비절개 눈매 교정이라고 굳이 절개를 하지 않더라도 매몰을 하면서 눈매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발전하다 보니까 또 다시 환자분들이 부담이 줄어들었죠. 절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국이나 회복기간 등을 고려해서 절개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눈매 교정을 할 수 있게 돼서 좋다는 말입니다. 절개, 비절개 모두 이게 좋거나 나쁜 수술이 아닙니다. 성형수술이 좋거나 안 좋은 수술은 없습니다. 어떤 수술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원장님과 좀 자세하게 상담을 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